이런 미사용을 보시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. 그럼 이런 미사용들 어떻게 가치가 평가될까요? 다음 영상에서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. 미사용 동전이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. 결정적으로 비싸지는 이유,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출발합니다. 동전의 이 가치가 어떻게 결정될까요?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. 동전은 미사용이냐 아니면은 사용된 주화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고요. 그리고 그 발행량이나 여러 가지 그 이유들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. 이 동전들은 무조건 오래됐다고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.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가격이 비싸지고 가격이 적게 나올까요?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발행량입니다. 발행량. 동전마다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발행되는 동전이 있고요. 연도에 따라서 발행량이 굉장히 적게 발행하는 동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998년 500원짜리 같은 경우 IMF를 거치면서 8,000개밖에 생산을 안 했죠. 8,000개면 굉장히 적은 양 발행이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되는 거는 바로 타이틀입니다. 타이틀이 무엇일까요?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타이틀에는 초년도 동전 같은 것도 있고요. 아니면 뭐 70주년 프로포 같은 것도 있고요. 예,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? 바로 인기도입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잔존량입니다. 예를 들어서 같은 발행량의 동전이 잔존량이 적은 게 있고 많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발행량은 어떤 특정 연도는 더 많은데 아니면 비슷비슷한데 어떤 거는 또 굉장히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발행량이 더 많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싼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것은 바로 이 잔존량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물론 주화가 뭐 등급을 받고 그레이딩 받아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은 더 비싸집니다. 하지만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기준에서 미사용일 경우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동전이 가격이 형성되는가, 그것은 바로 이런 네 가지 특징을 들여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특정 연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또 물량이 많이 팔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발행량, 두 번째 타이틀, 그 다음에 인기도, 그 다음에 잔존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가격이 형성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미사용인지 미사용이 아닌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등급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무조건 어떤 분들은 무조건 뭐 오래됐다고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. 인기도 하고 뭐 희소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통틀적으로 털어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수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수집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